노을이 비치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프로이트 10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프로이트가 있는데, 오늘은 1914년에 프로이트가 출간한 Zur Einführung des Narzissmus라고 하는 나르시시즘 서설이라고,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 그죠? 특히 자크 락강의 거울단계, 상상계의 자, 파편화된 신체, 동일시,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프로이트의 사유 안에서는 자아가 리비도 발달과 더불어서 형성된다라고 하는 1905년의 성이론의 3편의 논문들, 거기에서 이어지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이트의 나르시시즘 서설은 특히 그 이후에 20년 쾌락 원칙을 넘어 23년 자아와 이드, 프로이트의 자아론과 연결하여서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오늘 강좌를 이해해야 프로이트의 자아와 이드까지의 어떤 프로이트의 자아론을 아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기도 해요. 사실 프로이트는 1905년에 출간했던 그 성이론의 3편의 논문들을 거의 20여년간 수정하고 6판을 찍어내죠. 그죠? 그러면서 성 발달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1년 6개월까지 구강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부터 3세까지 항문기, 3세에서 6세까지가 남근기, 그 뒤에 잠복기를 거쳐서 사춘기가 오겠죠. 그죠? 이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기기가 형성되는데, 사실 이것은 프로이트에게 있어서도 어떤 이러한 단계들이 중층적으로 결정될 때가 많았어. 그러니까 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도식화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기도 하고 앞서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 거야. 사람마다 그 형성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나르시즘을 갖고 오게 되면서 프로이트는 자아 이론을 끌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자아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 나르시시즘 서설이.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그죠? 이 강의 들으시고 맥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시코스로부터 나온 개념인데, 이것은 문학과 철학에서도 다양하게 프로이트 이전에도 인용되었고요. 특히 프로이트는 헤블록 앨리스, 파울 레케, 이 사람들로부터 이 개념을
빌려와서 수정 보완하죠. 그죠? 나르시즘 하면은, 그죠? 나르시코스, 이 미소녀는 되게 오만했는데, 자기에게 사랑을 바치는, 구애하는 모든 소녀와 소년들을 퇴짜 놓고 되게 오만했어.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물이 먹고 싶어서 샘을 찾다가 어떤 호수를 발견하잖아. 작은 호수를. 거기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거기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인지도 몰라. 계속해서 상이 떠오르고 그 이미지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에 빠진 거야. 나중에 그게 자신이라는 걸 알아도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 이미지에 빠져서 계속 보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르시코스 이야기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인용된 것은 당연히 프로이트가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치매 환자들,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원시 부족민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이것을 끌어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즘에 걸린 이 환자들과 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을 경험하잖아. 그죠? 그리고 과대망상에 빠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발달 단계와 자아의 단계는 같이 가는데, 프로이트는 프리메럴 나르시스무스 1차 나르시시즘과 제쿤데럴 나르시스무스 2차 나르시시즘을 구분해. 1차 나르시시즘은 특히 그 이전에 성이론의 발달에서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우토 에로티스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자기 에로티시즘.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니면은 그 사랑, 에로티즘이 자아와 상관없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르시즘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아우토 에로티스무스라는 이 개념이 성이론의 세 편의 논문들과 특히 토템과 타부에서도 나타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우토 에로티스무스라는 개념과 또 대상 선택이 있잖아. 그죠? 오브젝트 발이라고. 이 대상 선택과 자체애, 자기애, 아니면 자동 에로티즘, 뭐 별걸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아우토 에로티스무스 사이에 프로이트가 나르시시즘 개념을 도입하게 돼요. 그런데 1차 프리메럴 나르시스무스, 1차 나르시즘과 이 아우토 에로티스무스, 자체애, 자기애, 자동 에로티즘, 이 개념은 구분이 안 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자아가, 유아가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이넨벨트와 움벨트, 아우센벨트를 구별하기 이전에 어떤 종의 유사성 안에서, 그죠?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유기체의 상태에서 공속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보편적 무의식 개념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어. 그게 존재론적으로 아직 자기 의식, 자기 몸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식조차도 없는 상태가 아우토 에로티스무스의 단계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단계. 그러나 아직 뭔가 몸에 대한 대상적 의식은 발생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뭐예요? 자아의식이 생기고, 자아의식은 또 외부 세계에 대한 의식을 만들어내잖아. 이 정신분석도 철학이에요. 프로이트도. 그러니까 이 아직 아이가, 유아가 엄마의 젖가슴 구강기에서 엄마와 자기가 분리되어 있음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그래서 프로이트에게서 중요한 거는 이 출발점이 어떻게 보면 아우토 에로티스무스와 1차적 나르시시즘 개념인데, 이거는 어머니의 몸이 매우 중요해요. 어머니의 몸과 젖을 빨면서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보면은 문명 속의 불만에 나와요. 대양적, 오짜니셰스 게필, 대양적 감정.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주적 품 안에 있는 그 상태야. 해결적으로 보면 적자적 상태인 거야. 아직 자아로서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원초자아, 우월이히, 우어빌트, 원초상, 이미지, 자기 이미지, 자기 신체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는 그 상태. 그게 1차적인 나르시시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우토 에로티스무스라는 이 개념과 프리메럴 나르시스무스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약간 더 자기 몸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개념에서 어떤 자아의식이 조금 생겨났다라고 할까? 요런 정도? 그러니까 성에너지,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 외부 대상에게로 투자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향해져 있는 상태. 그건 거예요. 아직 대자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1차적 나르시시즘은 바로 구강기, 어머니와 유아가 한 몸이라는 거. 그래서 우주적 품 안에서 뭔가 자아로 분화되기 이전의 단계. 그래서 이걸 바로 원초상, 우어빌트, 우월이히, 원초자아라. 이걸 락강이 다 가져가죠, 그죠? 가져가서 변형시키잖아. 그러니까 이 1차적 나르시시즘 개념에서 이제 2차적 나르시시즘 개념이 형성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학문기, 사실은 프로이트의 이
남근기와 성기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이 세 개가 먼저 형성됐고 남근기는 나중에 삽입돼요. 그러니까 성욕의 발달의 그 역사의 단계들, 그죠? 이것도 여러 차례 수정이 일어나. 어떻게 보면 오이디푸스의 출발점이 바로 락강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게 거울 단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유아가 분리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제 점점 자아가 형성되면서 그 아이는 자아 리비도가 거기로부터 분화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그것과 더불어서 오브젝트 리비도, 대상 리비도가 구분되겠죠, 그죠? 이 두 개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언제나 이원론을 좋아했는데 여기서도 섹수얼 트리프, 성충동과 이히트리프, 자아충동을 구분해. 이게 나중에는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난관에 빠지는 상태가 되는데, 왜? 자아충동은 결국은 성충동인 리비도 에너지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로 가면은 이게 레벤스 트리프, 그러니까 삶의 충동, 토데스 트리프, 죽음의 충동, 이렇게 또 나누어져. 다시 말하면 에로스와 타나토스로 나눠집니다. 삶의 충동이 당연히 에로스고 죽음의 충동이, 죽음의 본능이 타나토스잖아. 끊임없이 수정해가, 프로이트도 락강처럼. 그러니까 1차적 나르시시즘에서 2차적 나르시시즘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정신분열증이나 치매 환자들이 겪게 되는 혼란이 일어나. 그러니까 구강기에서 이제 점점 자아가 형성되잖아, 그죠? 형성되면서 이제 성숙해. 락강한테로 오면 거울 단계로 들어가면서 언어가 들어오고 데지흐, 욕망을 알게 되잖아. 그때부터 아이는 자아인식을 갖게 되는데, 특히 거기에서 자기 몸이 해부학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알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 그것이 어머니든 아니면 유모든 상관없어. 그래서 아이의 최초의 사랑의 대상 선택은 누군지 알아? 엄마의 엄마. 엄마나 유모라고. 정신분석 입문 강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엄마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고 남근기를 거치면서 잠복기로 들어가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대상 선택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락강적으로 보면 뭐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거세공포증을 겪어. 그러면서 아이의 상상계적 그 소우주가 파괴돼 버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 상징계로 진입하잖아. 그러니까 거세 위협은 매우 중요한 거야. 이게 없으면 끝까지 아이는 외부 세계를 거부하고 나르시시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가게 돼. 그러나 어머니와 유사한 그 원초 자아에서 경험했던 원초상, 자기 신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프로이트한테서는
자아는 신체적 자아인 거야. 쾌얼펄 이히. 이거 락강한테도 그대로 가잖아. 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신분석, 이미 니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시사해 줬어. 쇼펜하우어도 그렇지만. 이 신체적 자아가 매우 중요해. 자아는 신체적 자아인 거예요. Ich ist ein körperliches. 신체적 자아가 중요해. 성적인 욕망, 리비도 역시도 구강, 입, 그 다음에 항문, 그 다음에 남근, 성기, 그 다음에 아이의 몸 전체. 그런 방식으로 어떤 성감대에 따라서 나누어지잖아. 그죠? 그 단계들이. 그런 정도로 이 성적인 어떤 그 욕망, 성욕은 우리 인간의 다양한 다른 본능들까지도 지배.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선택한 것을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아이는 계속해서 타협하고 거세공포증에 의하여 그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으려. 그러면서 상상계의 어떤 자기 세계가 무너진 잠복기를 거쳐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어머니와 유사한 원초자아 때 경험했던 원초상과 유사한 여자를 찾아.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건 사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실패하게 돼. 사랑의 실패를 겪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게 되면 이제 대상 선택을 통하여 대상에게 투자했던 그 리비도가 다시 자아에게로 돌아가. 이게 바로 2차적 나르시시즘이라. 그 어떻게 보면 원초자아에 머물러 있고 어머니의 젖가슴과 그 유아가 하나일 때 경험했던 그 원초상에 머물러서 그것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보면 사랑도 불가능하고 어떤 자기 평가 이런 것들도 아주 극단적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다 우리는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변형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게 극단화되면은 정신분열증이나 치매 환자와 같은 그런 특징을 보여요. 외부 세계에 투자했던 그 리비도를 최초의 자아에게로 자기를 사랑했던 1차적 나르시시즘으로 다시 회수하게 되면은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과대망상, 또 현실 세계, 현실 원칙을 거부하게 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망상적이죠. 그죠? 이러한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특징은 어린아이나 원시인들한테도 나타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런 성향이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게 과하게 되면은 사랑에도 실패하고 인간관계에도 실패하고 이 사회적 외부 세계와 단절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병리적인 그러한 자기애로 너무 강하게 뭉치게 돼서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돼. 자기 혼자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아의 출발 역시도 나르시시즘인 거야. 이러한 대상 선택에 대한 어떤 그 성인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문제점들은 그 어렸을 때의 어떤 그 원초사항이 너무 강하다든지 아니면 자기 애가 너무나 강해서, 그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제대로 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 타자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게 돼.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부터 이제 중요한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게 형성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는 그 자아가 자기를 돌보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배고픔과 사랑이잖아, 그죠? 이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를 채워주는 보모나 어머니의 어떤 보살핌과 더불어서 형성되잖아, 그죠? 그래서 최초의 대상 선택인 어머니를 사랑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어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세공포에 의해서 이것을 포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이 1차적 나르시시즘이 너무너무 강해서, 그죠? 아니면 그것에 근거하여 대상을 선택하고 대상을 동일시해. 이덴티피 찌룽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일시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대상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리비도를 회수해버려,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은 유아적 단계가 계속 성인이 돼도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보살핌, 어머니와 더불어서 유아는 점점 자아가 형성돼. 그래서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점점 자라게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유아는 아이는 자아 이상, 이데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게 돼.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소리를 듣기도 해. 이게 나르시시즘 서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것에 대하여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단계로까지 나가. 그 기준이 뭔지 알아? 그게 자아 이상인 거야. 이 자아 이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23년도에 자아와 이드로 가게 되면은 이게 초자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드밖에 없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초자아가 형성돼. 나중에 죽음의 충동은 공격 본능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본능은 또한 여기에서 나타나는 초자아로부터, 자아 이상으로부터 형성되기도 해요. 왜? 이거는 충족이 되지 않거든. 현실 원칙과 더불어서 이미 어릴 때에 아이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을 때부터도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또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도달되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나중에 이 종교적 교리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죠? 그 아이는 이 초자아의 음성을 듣게 돼.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이 자아 이상이 나르시시즘에서는 자아 이상인데, 여기에서 자존감에 대한 어떤 평가, 자기 평가, 양심의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르시시즘에 의해서 형성된 그 자아를 비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공격하고, 이 자아 이상이 자아와 이드에서는 초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은 이러한 1차 나르시시즘, 2차 나르시시즘, 이런 걸 구분하지 않죠. 그죠? 대상 선택이 사라지면 어떻게 보면 락강에게서는 나르시시즘도 역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자아 개념을 훨씬 더 비극적으로 만들었고, 이미 예도가 락강 강의에서 했잖아. 그죠? 참조하셔요. 거울 단계, 동일시, 나르시시즘, 이런 강의들에서 했잖아. 히에로니무스의 보슈가 그린 그 지옥과 같은 이 세계에 창조된, 그래서 인간의 몸이 다 파편화돼. 그래서 아이는 규칙을 배우게 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애초부터 그 자아는 소외를 겪게 돼. 알리에나시옹을 겪게 돼. 그 이유는 뭐죠? 이미 거울 단계에서 비춰진 그 이미지는 그 자아 자신의 실제가 아니잖아. 이미 자아의 초창기부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출발점부터 락강에게서 뭐야? 그 자아는 분열된 자, 파편화된 신체야. 그 이미지는 실제와 동일할 수가 없는 거야. 끊임없는, 그게 애초부터 자아는 환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상상계예요. 환상에 의해서. 신체도 파편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어떻게 보면 분열된 거야. 이것이 끝까지 가요, 락강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상상계, 실제계와 만나면서 더 복잡해져, 이 자아는. 그래서 프로이트한테서도 처음에는 이드와 같은 상태가 있었어. 거기로부터 자아와 초자아가 형성되고, 하나의 인격 안에서 새 인물이 막 싸웁니다. 공격하고, 자아와 이드에까지도 이런 게 나타나. 그래서 정신분석은 자아가 이들을 점점 점령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라고. 락강은 이거를 싫어했죠. 그러니까 초기 프로이트를 좋아했지, 자아와 이드에 나타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아의 통합을 승인하는 듯한 이 프로이트는 어떻게 보면 락강은 싫어했어. 그러나 자아와 이드 안에서도, 그죠?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는 이러한 갈등하는 분열된
삼중적 자아를 인정했어. 왜? 통합된 자아 배후에는 언제나 이드의 영역이 그 밑으로 들어와 있다 그랬거든. 거기서도. 그러나 어찌되었건 프로이트는 자아와 이드로 가면서는 뭔가 이 자아를 통합적 자아, 이 그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고 형성되어 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정신분석의 임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 서설은 프로이트한테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게 뭐예요? 성충동과 자아충동을 나누었는데 결국 자아의 충동, 자아의 본능이 성본능하고 일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 리비도의 근원은 성적인 본능 이외에는 이게 가장 근원적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다. 물론 그것에 근거하여 인간에 대한 관심, 사랑, 본능은 성적인 것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걸 빼놓고는 또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본능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작품들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특히 성이론의 서편의 논문들을 위시하여 그 이전의 사례 연구들에서도 프로이트는 이 자아 본능을 나눠 성본능과. 그런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보존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존하는 본능이라. 그것이 성본능과 구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 그것을 지배하는 게 성에너지, 리비도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구분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죽음의 본능을 다시 끌어오잖아. 그 강의도 참 길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 끝나고 메타심리학 논문 15년에 발표된 무의식이라는 거, 이 논문 정말 중요하죠. 이거 따로 다루고 그 다음에 쾌락 원칙을 넘어서 다룰 때 이 죽음의 본능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락강 강의에서 웬만큼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나 프로이트의 원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또 다른 강의겠죠. 그죠? 그때 또 따로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르시시즘 서설은 정신분석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성발달 이론의 역사에서 그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그리고 성에너지, 이 리비도의 발달이 어떤 방식으로 관련을 맺어서 가는지 그 출발점이 나르시시즘인 거야. 그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본능의 분류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 정신분석에서 자아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 그 출발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하여서 이제 쾌락 원칙을 넘어서 자아와 이득, 이런 작품들이 이해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초기 락강은 처음부터 이 자아 개념이 중요했는데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 그 다음에 농담과 무의식,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병리학,
창조적 작가와 백일몽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다가 이제 성리론을 딱 이야기하고 이제 나르시즘부터 자아 이론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리비도가 대상 선택을 하고 그 대상 선택의 토대는 나르시즘적인 어떤 자기애에 근거하고 있다라.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죠?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우토 에로티스무스와 프리메럴 나르시스무스, 자기애, 자체애라는 개념과 1차적인 나르시시즘은 크게 많이 구분하기 어려워요. 약간 더 어떤 유아적인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한다는 것, 신체적 자아가 조금 형성됐다라는 것, 그게 약간 더 구체화되는 게 1차적 나르시시즘 개념일까? 그런 정도? 그러나 아우토 에로티스무스 역시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하거든.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에 우주적 생명체에서 동물과 인간이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 이제 이해가 되죠. 생물학적 개념, 생리학적 개념, 그 다음에 자아가 아직 분화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유아가 엄마의 품에서 어머니의 대양적인 품 안에서 우주적인 품 안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쾌락 원칙과 항상성의 원칙이 많이 작동하는 만족의 상태. 이런 거. 이걸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이것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대상을 통일시하려고 그래. 그게 원초적 자아의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락강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재밌었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